이제 곧 연말이기도 하고 새해가 다가오는 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연 상태의 육류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미네랄이랑 비타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식의 영양제를 같이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편인데, 그럼 이제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게 영양제들이에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자연식을 먹는 거를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공식품이 아니니까 조금 더 몸에 좋으니까 정도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자연식으로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이어트 효과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이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다루는 유튜버가 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내용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항상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하면서 강조하는 게 자연 상태의 육류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가공식품이 아니고 저탄수 식단이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이 덜 오르는 그런 효과는 뭐 이미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효과로 자연 상태의 육류 생선을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칼로리를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이렇게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활동할 때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소화를 할 때에도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소화할 때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당류, 탄수화물 이런 식품들은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섭취하자마자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단백질은 지금 AI가 엄청 발달한다고 해도 단백질 구조를 완전히 다 밝혀내지도 못했을 만큼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100칼로리 정도의 고기를 먹는다고 치면 이 중에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7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칼로리 한 20-30%를 소화하는 데 써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어트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 상태의 육류나 생선 식단을 못할 때 프로틴 파우더를 먹어도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먹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 효과가 자연 상태의 식품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프로틴 파우더는 이제 가수분해라고 해서 구조를 이미 다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이 만들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빨리 되니 몸에서는 인슐린을 자연식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이 올려버립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당연히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로틴 파우더보다는 자연 상태의 고기를 훨씬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연 상태의 육류나 생선에서 우리가 얻는 거는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체지방을 잘 태울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살이 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저탄수, 간헐적 단식, 인슐린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미네랄이랑 비타민이에요. 보통 이제 미네랄, 비타민이라고 하면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물성 식품에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성 식품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은 우리 몸에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도록 패키지 형태로 존재해요. 이걸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식물과 과일에 미네랄 비타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자체로는 인간의 몸에 섭취되기가 엄청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 같은 거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금속에 가까운 성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영양제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몸에서는 얘를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우리 몸이 직접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흡수율이 다른 연구에 의하면 4%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동물 안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은 이 동물들이 이미 식물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된 채로 자기 몸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먹으면 그냥 최적화된 상태로 우리가 그 미네랄과 비타민을 그대로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연 상태의 육류,
에는 닭가슴살처럼 지방 다 뺀 부위가 아니고서는 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 안에는 비타민 A, D, E, K라고 하는 지용성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요. 뭐 생선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겠죠.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이랑 먹으면은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제 뒷면에 보면은 식후에 드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식사에 지방이 있으니 얘네들이 더 잘 흡수되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겠죠. 동물성 지방에는 이미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비타민 A, D, E, K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고기 먹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이 흡수가 되기 제일 좋은 형태로 변환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돼지고기나 소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 B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비타민 1, 2, 3, 5, 6, 7, 9, 12 이 8가지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라고 불러요. 돼지고기와 소고기에는 이 비타민 B군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들의 흡수를 돕는 펩타이드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덕분에 보통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자연 상태의 육류와 생선은 인슐린도 떨어뜨려서 지방 분해 활성화시켜주고 먹고 소화하는 것 자체로 에너지를 태우게 만들고 그리고 체지방을 태우는 데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까지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없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연 상태의 육류 생선 위주 식단을 한다고 해서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식은 고효율이지만 저함량이기 때문에요. 소량이라도 우리 몸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가 잘 돼 있지만 절대적인 함량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농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거의 자연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의 토양은 되게 비옥했습니다. 그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에는 영양소가 풍부했을 것이고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의 몸에도 더 풍부한 영양소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농법도 많이 생산량에 집중하면서 되게 빈곤해졌어요, 토양이.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식물과 동물에도 이전에 비해 영양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연 상태의 육류와 생선을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인 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를 달고 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너무 많이 소실이 됩니다.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미네랄 비타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식에 영양제를 같이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편인데 그렇다고 아무 영양제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마그네슘이 있죠. 근데 이 마그네슘은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죠. 이런 물질들은 보통 이제 산화 마그네슘, 산화 아연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그네슘, 아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금속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걸 흡수가 잘 되도록 변환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소실되고 해서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게 건조 효모 방식으로 만든 영양제들이에요. 건조 효모는 우리가 빵 만들 때 이스트를 쓰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트가 효모들인데 이 효모한테 예를 들면 뭐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을 먹이면 그 효모가 마그네슘과 아연을 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몸에서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건조 효모 방식으로 만든 영양 성분들을 먹는 게 여러분들 흡수율에 훨씬 이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과 아연, 뭐 비타민 이런 애들이 일을 잘 하려면 얘네들을 돕는 보조인자들이 필요해요. 이 보조인자는 물질마다 다 다른데 동물성 식품 그리고 이런 건조 효모로 만든 영양제에는 그 보조인자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얘가 일을 잘하기 위한 올인원 패키지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편하게 하나를 먹기만 하면은 일반적인 영양제보다 훨씬 높은 흡수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지방을 태우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충분히 양질의 것으로 공급이 되니까 살도 더 잘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 상태의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서 건조효모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를 함께 먹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래 갖고 있는 체지방을 잘 태우는 그 시스템을 극대화해서 살이 잘 빠지고 안 찌는 체질로 변화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일 것 같아요. 이제 곧 연말이기도 하고 새해가 다가오는 때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에서 가장 효과적인 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2가지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